그러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아, 근데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전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끊을 게 많으시네. 이게 좀 너무 이쁜 것 같은데요? 길이 너무 예쁘다. 아. 자, 지난 가을에 뵙고 이제 다시 봄에 뵙습니다. 네, 된 거죠, 저희.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사적인 여행이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아, 오래 기다렸네요. 기쁘시죠? 아, 당연하죠. 아, 우리나라 구석구석 역사 이야기 들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가 역사 얘기도 하지만 네? 정말 사적인 이야기들. 사적인 이야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사적이고 사적인 여행. 맞아요. 오늘 그럼 정규 편성 첫 회에 모실 분은 또 귀한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태까지 우리 파일럿에서 모셨던 분은 안 귀하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분도 귀하지만 좀 더 귀한 분으로. 특별한 분인가 봐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런 거 싫어한다. 알고 있어. 나도 그랬어. 뵙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맞아요. 범접할 수 없는. 진짜. 근데 또 사석에서 보면 굉장히 털털할 것 같은. 네, 뭐 그냥 헐렁해요. 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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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씨와 함께 할 첫 번째 사적인 여행지는 어디냐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전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물안나 저고리 여기까지. 아니, 선배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와, 너무 아,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신다. 박달재 어딘지 네. 아시겠죠? 네, 바로바로 박달재. 제천입니다. 찾아왔습니다. 제천 좀 아세요?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덕분에 한 두세 번 방문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청풍명월, 청풍호반, 호수가 아름다운 도자. 맞아요. 도시라고. 잘 알고 오셨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또 약재. 약재. 근데 이 제천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되게 아름다운 뭐 정말 이렇게 휴양림? 도시, 휴양림 이런 생각 많이 네네. 하는데 제천이 딱 있으면 북쪽에 원주가 있고요. 서쪽에는 충주가 있고요. 동쪽에는 영월이 있고 남쪽에는 안동이 있어요. 다 굉장히 유명한 네. 특히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도시들을 둘러싸인 곳이니까 교통의 요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충북선 그리고 이제 태백선, 중앙선이 딱 교차하는 지점으로도 또 유명하고요. 갑자기 무슨 자연환경만 이야기하냐. 네. 좋은 곳에 좋은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엘 씨와 함께 제천 구석구석 역사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당연하죠. 할까요? 네, 가보시죠. 와, 이게 뭐야? 되게 낮아. 여기가 제천 10경 중에서 그 첫 번째 의림지라고. 들어봤죠? 그럼요. 들어봤죠. 의림지 기대하고 왔어요. 제천 의림지. 그냥 원래 자연 발생 중인 호수가 아니라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거를요? 저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그냥 삼한시대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뭐 그래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000년 전. 예. 그렇게 오래돼요? 가만히 보면 지금 산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요쪽만 막은 거예요. 요쪽만. 이쪽이 막은 거예요. 네, 한쪽만. 저기 보면 수로가 보이거든요. 수로를 따라서 쫙 내려가면서 논에 이제 불을 촥 주는. 이게 그러면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천혜 관광지가 됐고 네. 지금도 뭐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럼 꼭 옆에서 놀아. 놀아. 그 피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배를 띄워서 해서 놀았다면 저거 항상 놀이터나 뭐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난 이런 데 오면 항상 이제 냉차를 사 먹었던.
아 모르나? 보리차에 얼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말 오랜 시절. 보리차에 설탕 넣어서 옛날에 유원지가 감독님 몰라? 감독님 몰라요? 감독님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통에 네모난 통에 미고 몰라도 한 분은 다녔어. 아는 그래서 척 해주실 아이스케이크를 나밖에 모르나? 얼음 이렇게 갈아서 냉차. 얼음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문헌적으로 기록만 봤죠. 진짜 몰라요? 아이스케이크 통에 들고 다니는 한 사람 아이스케이크래. 있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 오늘 의림지 설명을 더 잘해주실 분이 한 분 오세요.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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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또 멋있네요. 여기가 딱이네. 여기네. 와,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튼튼한 제방을 지금까지 쓸 수 있는 제방을 지었을까요? 우리 조상님들의 슬기로움을 다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물을 담으려니까 뚝을 쌓아야 되겠죠? 네. 그 뚝 쌓는 방법이 부역공법이라 그럽니다. 아. 진흙을 물르게서 놓고요.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위에 놓고 또 진흙을 넣어서 발로 밟아요. 그리고 나뭇가지 놓고 또 진흙 놓고 밟아요. 그래서 원하는 높이가 되면은 이번에는 불을 놔요. 부어요? 그렇죠. 그게 부역공법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처음에 이렇게 그 규모가 이 정도는 크진 않았겠죠. 이렇게 더 규모를 조금씩 더 넓혔고요. 지금도 이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땅이 한 90만 평? 네. 90만 평? 네. 굉장히 귀한 물이네요. 귀한 물이죠. 야, 선생님 삶이 재밌는데? 이 귀한 물에 저는 놀고 싶다는 생각이나 했다는 게 너무. 옛날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하고 내 눈에 물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들은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쵸. 예. 비슷하죠, 연배가? 혹시 저 죄송한데 네. 유원지에 아이스케이크 기억나세요? 저는 나죠. 저는 나죠. 저는 나죠. 아이고. 냉차 기억나는데 냉차 기억나죠. 보리차에다가 왜 맞아, 설탕 얼음 띄워서, 넣어가지고 얼음 띄운 띄워서 거, 그거 맞아요. 그거 배 아프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얘기가 통하니까 너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나무 상자에다가 해서 이렇게 매고 나무 상자래. 예. 나무 상자래, 나무 상자. 예. 우리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예. 제천이 왜 제천이란 지명을 가졌을까요? 자, 뭐 자신 없으니까 바로 시선 돌리고. 자, 야.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아, 결국 제천이니까? 네. 제천이라는 지명이 이 의림지에서 방죽제자 내천자를 써서 제천이라는 지명이 된 거지요. 결국은 이 의림지와 관련 있는 일이다. 천하면 의림줄 뺄 수가 없네요. 일설이긴 하지만 의림지의 서쪽, 호수의 서쪽이잖아요. 호서 지방. 맞아요. 충청도를 부르는 뭐 다른 이름도 여기서 뭐 유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의 기준은 김제벽골제가 되고요. 네. 호소 지방의 기준은 제천의 의림지가 됩니다. 아, 재밌다. 와, 이거 뭐예요? 야, 야, 되게 멋있다. 우와. 되게 크다, 폭포.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우와. 폭포 이름이 뭐예요? 용추 폭포입니다. 용추폭포. 용추폭포. 예. 이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폭포예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 폭포예요. 의림지로 물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넘치죠. 그래서 의림지 채워주고 남는 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폭포가 된 겁니다. 조절을 해주는 그렇죠. 네, 네. 의림지가 우리 제천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죠. 네. 봄 소풍, 가을 소풍을 의림지로 와요. 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데이트도 의림지에서 해요. 지금 남편분하고 그럼 여기 데이트 많이 그렇죠. 좀 지겨우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봄에 다르고 가을에 이 다르고 의림지에 대한 애정이 네. 막 뚝뚝 묻어나요. 흐르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 같아서 네. 어쨌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 옛날 백성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 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제 냉차를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쁘네. 더 예쁘다. 산이 이렇게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어서 이 안이 굉장히 더좀 안겨있는 느낌. 그죠? 안겨 있는 느낌? 맞. 과연 옛날에도 어. 이곳이 이렇게 예뻤을까요? 어? 여기 이름이 베론 성지잖아요. 베론이면 알았어. 베론이면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아니 지금 진짜 당황했고요. 아니, 베론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둘러싸인 모양인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배 밑 모양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베론은 그런 뜻이래요. 원포. 예, 그래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만약 이 사시에는 탈출할 수 있는 길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분명한 건 뭔가 어떤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숨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간적 기능을 했던 곳. 어쨌든 숨어 있기엔 굉장히 좋죠. 좋은 장소였네요. 유사시에 이곳에서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사연이 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나요? 오늘은 좀 큰 얘기가 있어요. 오, 가보죠. 근데 저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는 잘 모르겠고 아직은 그냥 여기 근데 경치가 너무 맞아요. 좋죠. 예. 뒤로 이렇게 산이 쫙 있으니까 좋다. 근데 천주교 성지용은 참 좋은 게 천주교 어찌됐건 구한말 조선시대 때 들어오니까 성지가 이렇게 전통 가옥과 현대적 문화가 좀 절충된 느낌? 죄송해요. 누구한테 인사했어요? 방금 딱새가 지나가가지고. 그게 딱새였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누구한테 인사했어요? 방금 딱새가 지나가가지고. 새하고도 대화하세요? 깜짝 놀랐네. 죄송해요. 제가 새를 좋아해서. 새 좋아해요? 깜짝이야. 진짜 누구 만난 줄 알았어. 여긴 뭐야? 여긴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뭔가 가마가 있는데 저쪽에 또 뭐가 있나 봐요. 그쵸, 송지 안에 웬 옹기 가마인가. 그쵸. 어머. 이왕 왔으니까 들어가 보시죠. 오, 여기 굉장히 좁아. 어머. 이게 뭐야? 되게 낮아. 여기 기도하시던 곳인가? 기도방. 조금 인공적 조성해 놨는데 네네. 아마 훨씬 더 습기도 심했을 거고 규모도 더 작았을 거고. 저 그때는 그냥 막 흙바닥이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를 좀 나가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더 이상 못 앉아있겠어요. 무릎이. 제가 좀 키가 큰지라. 그러니까.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아이고. 같은데. 나가 봅시다. 예. 자. 저 누나. 예.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이게 같아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이제 황사영이 사람 이름입니다. 황사영. 네, 황사영이 머물렀던 토굴이에요. 뭐 정조 때 천주교 얘기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들어봤죠. 있잖아요. 예. 들어봤죠. 자산어보. 이 영화 자산어보에서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봤어요. 자산어보 봤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도 좋아해요. 저 진짜 사랑해요. 나 빼고 둘이서 12번도 더 봤어요, 저 진짜. 난 울었잖아. 저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영화 한번 보면 홍어 먹고 싶고. 이 황사영 인물 이게 나올 때 그 영화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순왕후가 이제 섭정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정말 많이 죽었고 그게 이제 정리학용 가문의 몰락 그쵸. 퍼즐을 맞춰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 숨어 들어와서 옹기를 구워서 팔면서 본인들의 신앙을 지켰던 곳이다. 유추가 이렇게 딱딱딱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황사영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분도 이제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 토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야, 도저히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써요. 글을 어디다가 어디다 보내요? 보내려고 하는데 체포가 돼요. 로마로 보내려나? 그러니까 저도 방금 딱 바로 그 생각했어요. 일부 내용을 갖고 왔어요. 오. 일 자,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이거 멋있게 펼치고 싶은데 촥 안 되네. 비유하건대 궁벽한 시골 어린아이가 방 안에서만 자라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다가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놀라 크게 울 것이니 오늘날 이 나라의 광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으면서도 무식하고 성품이 유약하기가 천하의 짝이 없습니다. 시골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사실 이 토막은 비교적 좀 이렇게 온화하게 쓰여진 그런 거예요? 부분이 예를 들면 병사를 끌고 와라. 와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라든지 청나라 황제가 나서달라.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모?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민족의 배반자다. 어떻게 니네 살라고 남의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왔냐. 반대편에서는 아니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변호하는 측도 있거든요. 근데 쌤 이거 진짜 황사영이 쓴 거 맞아요? 뭐 아세요? 자 보세요. 정조와 함께 일했던 신하잖아요. 나라를 위하는 어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오, 역시 파일럿이랑 달라요. 진짜. 정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음모론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황사영 백서가 황사영이 쓴 글이 천주교내에서 유통되다가 밝혀진 게 아니고요. 이곳에 숨어 있다가 체포가 되거든요. 체포가 되면서 문건이 같이 나온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이 글 황사영이 쓴 거 맞냐? 이 글에다가 썼더라도 추가 가필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거죠. 오늘 뭐 하여튼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정답이 없는 고민? 사실 그게 또 역사 여행의 백미여서 좀 그런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시작부터. 네. 아, 만족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요. 안 높아.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아 여기가요? 네, 제천 안에 북두칠성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북두칠성은 늘 하늘에 우리와 함께. 그러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게 땅에 있어요? 제천 땅에 있어요. 땅에. 무슨 의미예요? 약간 특이한데 제천이 시내가 이렇게 거의 평지예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근데 제천의 핵심 권역 안에 7개의 봉우리가 있구나. 실제로 고지도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7개이면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약간 스토리요. 네, 경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게 봉우리 7개인데 일봉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면 아들이 나오고요. 반대로 이제 7봉부터 7, 6, 5, 4, 3, 2, 1 하면 딸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혼부터 해야. 그래도 생각을 한다면 저는 7봉부터 걸어야겠네요. 저는 딸. 나도 딸. 7번부터 계속 걸을 거예요. 딸. 그래서 네. 여기가 7번 봉입니다. 정말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정상이어서 여기 가서 또 다른 얘기 드릴게요. 아 그래 올라가요. 7번이구나 여기가. 네. 오 달라. 오 전망대. 이렇게 완전히 한눈에 다 보이네. 낮아도 이게 또 늦게 살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봐서는 느낌은 없는데 이제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천 시내에 100년 된 건물이 없다. 왜요? 지진이 있었나?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 없다. 언젠가 한번 뭐 무슨 공격을 당해서 탔거나 뭐. 날카로워요. 일단 요거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일본군들은 제천을 보복의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온 마을을 불태우기로 한 것이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붐볐고 풍요했던 마을이 이제는 검은 잿더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제천은 지도상에서 없는 마을이 되었다. 왜 유난히 참으세요. 아니 왜 제천이 타겟이 됐죠? 사실은 이제 방금 보신 사진하고 글은 맥켄지라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자. 저 아는 척 하나만 해도 돼요? 드디어 아는 거 하나 나왔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프레데릭. 그분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의병 사진 그때 이 맥킨지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맥킨지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제천이 불타 있고 정말 초토화가 돼 있는 거죠. 왜? 의병의 항쟁의 거점이었었기 때문에. 제천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의병이 3번 있었거든요. 크게 이야기할 때 구한말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3차례 모두 의병이 거병한 곳.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니네가 이렇게 저항해? 짓밟아 놓겠어 하면서 본거지라고 생각했나 그렇죠. 보다. 사실상 마을을 초토화시킨 거고 세상에. 과거 유적을 좀 찾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보복성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7번 올랐죠. 나머지 이제 654321은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올라가시면 되고, 저희 이제 맥킨지가 고발하고 싶었던 사진 한 장의 비밀을 다음 장소 가서 얘기를 예, 해요. 가시죠. 가시죠. 요 안쪽에 네. 위패나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선생님? 자양영당이라고 자양영당? 이 지역이 굉장히 그 유학의 역사가 깊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기리는 독특한 공간. 그래서 가운데 이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의 영정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고, 네 오른쪽이 이제 송시열, 왼쪽이 이제 화사학파의 이항로. 막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하고 의병하고는 어떤 건가요? 아이, 그걸 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뭐 의병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제 을미의병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참고로 답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명성황. 내가 조선의 국문이라. 근데 두 개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이 전통 문화가 이토록 모욕적으로 당할 수 있어! 뭐 이런. 단발령. 오, 맞아요? 첫 해의 광희가 아니라 이 예시가 나온 이유가 있구나. 마을 지역 가보면 이제 보통 5일장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 순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강제로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고만 오면 그 모습을 본 또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이 상처 잘린 걸 보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어떤 문화적인 저항감이 세던 때예요. 그 일반 평민도 그럴진데 유생이나 양반들은 더 진짜 막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인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네. 지역의 이제 양반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러면서 의견을 모으는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만 하니까 좀 싫어요. 왜요? 왜요? 너무 재밌는데. 그때 또 뭐예요? 종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잠깐만, 상품이 이렇게 좋아요? 와, 이거 뭐예요? 아니 이게 오, 10전 대본. 저도 마시면 안 돼요? 와. 왜 내가 퀴즈 낼 때마다 이런 걸 주지? 객관식으로 주세요. 아싸. 나 찍는 건 잘해. 짜잔! 엄마? 뭐예요? 뭔가 이분들이 결의를 하죠. 예. 처변삼사라고 해서 무릇 선비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걸 하든가, 이걸 하든가, 이걸 해야 된다. 창의는 뭐예요? 창의는 이제 의로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의병을 만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4번은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세 개를 고르라고 한 거죠. 아니, 근데 이 단발령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아예 삭발을 한다고요? 이걸 좀 제대로 내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야? 예. 다 너무 세요. 네. 근데 아무튼 것 같아요. 정답은 일단 4번은 있을 것 같고 저는 자결 단식 창의. 자결 단식 창의. 그러면 저는 단식, 단식, 창의, 창의. 삭발. 왜냐면 짜르리 그냥 다 밀어버리자. 밀자, 잘리느니 밀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망명, 창의, 삭발. 나는 삭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야, 지조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러면 좀 자결 갈게요. 망명, 자결, 창의? 네. 자, 정답은 이엘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취향이에요? 더 이런 거 좋아요. 몸에 좋은 거. 이제 건강을 생각할 나이시라.
그럼 세 가지는 어떤 의미예요? 망명도 사실은 말 그대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선비로서 견디지 못하면 자결할 것이요. 자결할 수 없으면 멀리 떠나서 때를 기다릴 것이요. 그것도 아니라면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망명, 자결, 창의 이런 것들이 좀 그 정신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사조약에 반발하면서 민영환이 자결했다라든지 케이크 특사 때 이중 열사가 분사하신다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정말 거의 해외 망명으로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김구, 안창호 이런 분들 보면 국적이 중국이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유인석 처음 들어본 낯설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예. 근데 사실 한국 의병사를 이야기할 때는 꼭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유인석이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깊은 선비가 가야 될 길을 제시했던 게 나중에 독립운동사에 또 길이 돼요. 근데 뒤에 병풍이 왜 다 아무 글씨도 없이 백지인지. 특이하죠. 네. 보통은 뭐 어쨌건 그림이나 못 알아듣는 글씨가- 글씨라도 네, 써있지만 뭐라도 써 있는데. 네. 그때 사실은 무명의 수많은 의병들이 같이 싸웠고 거기서 싸움 속에서 많이 돌아가시거나 네. 피해를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같이 기리자는 의미로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백지 병풍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지, 무명용사들. 무명용사 무명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의미를 알면 또 느껴지는 또 거가 다시 보이는 게 다르죠, 있대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내가 제천에 오면 정말 사적으로 오고 싶은 아 그래요? 들어오면서부터 이 향이, 향이 그러니까. 숨 마셔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좀 마셔봐도 돼요? 네, 드셔보셔도 아, 감사합니다. 환기차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나도 먹어볼래요? 몰라? 모르는데? 환기. 네. 야, 약차 같지 않은데요? 와, 맛있다. 이게 자꾸 마시고 싶게 입이 그지? 땡겨요, 그지? 차가. 사장님 환기 여자한테 좋지 않아요? 남자 여자 다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환기는 면역력에 제일 좋아요. 네, 요즘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왜 아프다는데 웃어요. 아니, 그 되게 너무 활발하셔서요. 여기 약초전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가봐도 돼요? 아 전시하는 거구나. 진짜 가봐도 돼요? 네. 공원 형님 생각하고 있죠? 종류가 이렇게 많은 약초들이. 생전 듣도 약재와. 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알 수 다 없는. 약으로 쓰여지는 거잖아. 너무 신기하다. 뭐야, 이게 저 술 아니야, 술?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술이에요? 예, 그럼요. 제천에서 나는 약초들인데 이걸 가지고 소주에다가 직접 담그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원하면 와서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여자들은 주로 어떤 거를 여성분들은 뭐 백수도 괜찮고 여성 갱년기, 노화 방지 요즘에 성질 내시는 게 딱 맞아, 딱 맞아. 또 어질어질하면 요거 천막 저 천마. 어지럼증. 아니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 나는 저 제천시장이에요. 어머. 사장님이 아니고 시장님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제천이 이제 우리나라 3대 양령시 중에 그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전국 그 약재 시장의 50% 이상이 여기서 생산되고 여기서 거래가 되는. 특히 저 황기의 80% 이상이 제천에서 생산이 되죠. 야. 시장님 저희 기왕 왔으니까 맛 조금씩. 우리 저 복분자 한번 야. 근데 여기 복분자는 색깔이 다르네요? 그 약재를 쓰는 거는 약재로 쓰는 거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 저 밑에 있는 거 시커멓고 시커멓고 쓰는 거 단내가 얘가 복분자예요? 예.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 복분자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어머, 그래요? 뭐예요? 야, 우리 저 이거 한번 되게 수평이 나는데. 진짜 향이 쑥향이네. 좋다. 은은하게 맞아요. 달콤하면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신선해. 엘씨, 저희는 못 만들어 보나요? 아유 좀 만들 원하는 건 만들어봐도 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좀 많이 넣어도 되나요? 시장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네, 제전 아이고, 또 놀러 올게요. 네, 또 오십시오. 네, 시장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밥을 먹기 위해서. 아,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신 이제- 거예요? 약된장 푸고 있는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네, 저희가 이거 직접 농사지어서 직접 담그는 거예요. 나 지금 침이 와서. 향이 지금 너무 좋아요. 맛있는 향이 너무 추천하시는 메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니까 약초밥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초밥. 저희. 들어가시죠. 네. 약초밥? 그거 좋아해요? 몸에 좋은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의외로 빵 이런 거 먹을 거 스파게티 이런 거 파스타 느낌인데? 도시적으로 생겨서. 근데 우리는 약초 정말 좋아해요. 약간 저는 노포 간재미 무침 느낌이라서 사람이 진짜? 네. 뭐 물곰이 나오는 시즌이다 그러면은 물곰을 사다가 뭐 물곰탕도 끓여 먹어야 되고. 우와, 그런 거를 사다가 해먹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저 지금 여기 밥이 너무 기대가 돼요. 아, 진짜? 우와. 아이고야. 어마어마한 나물밥상에 와 그냥 그것만 반찬이고 다 먹어도, 약이네, 네. 약. 이건 뭐예요? 이거 도토리 무게라 이게 이제 산딸기인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저기 원추리? 원추리. 어떻게 하세요? 이건 뭘 것 같아요? 혹시 요 앞에 화살나무? 예, 맞아요. 그거 하살나무. 집 앞에 있는 그 나무.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일시.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 역사 얘기할 때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아니, 괜찮아요. 지금 제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저 하나도 몰라서. 여기 와서 너무 신난 게 저 너무 아니지, 부끄러워. 아니지. 왜냐면 아니. 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와! 우와! 밥이 이렇게 색이 약식 같아요. 네, 이게 기와 혀를 보호하는 약재를 써서 만드는 거예요. 밥이 한약 냄새나. 십전대보탕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더 약재를 넣으면 십전대보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씹을수록 한약 냄새가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세진 않고 약간 그게 왜 건강한 느낌? 맛있는 약식? 맞아요. 어떡하죠? 밥부터 너무 제 취향이에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이게 뭐예요? 정말 색깔 좀 봐. 이게 왜 이렇게 색깔이 진해요? 처음 봐요. 기와 혀를 보호하는 약재요. 그걸로다 저희는 이제 밥도 해물탕. 짓고 이 토종닭도 백숙도 만들고. 이거 밥 다 먹고 나면 왜 막 뛰고. 이거 다리. 다리. 다리 하나 드릴까요? 오늘 녹화 밤새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약 같다, 약. 네. 이거 혈이 도네. 혈이 돌아. 어우.
기와 혈이 그냥. 은은한 약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지, 그지. 일단 밥이 기본적으로 너무 맛있다. 오늘까지 먹고, 깜짝이야. 다음 행선지는 뽑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밥을. 밥 먹는. 이제 좀 먹으려면 우리 셋이 따로 가나, 각자? 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뽑아봅시다. 제가 먼저 뽑을까요? 네. 저 이런 거 빨리 뽑는 거 좋아해요. 그럼 뭐,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바나나 반찬이 나와요? 뭐야, 둘 다. 제천이 바나나하고 물고기하고 뭔 상관이지? 어쨌건 두 분이 같이 가시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왠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긴 게 잘 먹일 땐 이유가 있어. 왜 전화했어? 아무튼 몇 시 먹어보자고 일단. 네. 여기가 지금 청풍호인 거죠? 말로만 들으면 야 호수인가 보다 이러는데 네. 규모가 그러니까요. 그냥 호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충주댐 지으면서 생긴 일종의 인공호수인데 충주 다목적 댐 건설 공사가 현재 60%의 공정을 넘어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댐의 높이는 97.5m이며 길이가 464m로서 남한강, 북한강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서울이 막 커지는데 범람은 심해지고 하니까 충댐을 지어서 남한강을 통제하고 소양강댐 지어서 북한강 통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강 같은 네, 정말 커요. 우와. 아니, 근데 조금 겁나요. 바나나 멀지? 그렇죠. 야 이거 갑자기 긴장되는데 아니, 제가 지금 뭘 봤는데. 저도요. 나도 이해가 되네. 이 바나나가 이거란 말이야. 이 형을 타는 김에 같이 타자. 타자. 이거만 타야 돼? 왼손은 고정하고 오른손은 앞으로 쭉. 왼손 같이 둘, 오른쪽, 왼쪽, 하나, 둘. 같이 둘, 같이 왼쪽, 같이 왼쪽이고요. 둘, 둘, 하나 맞아. 자, 타보실게요. 나 너무 방정맞게 놀랬는데? 저 놀이기구도 안 타는 사람인데. 바뀌었어요, 오른쪽 왼쪽이. 와우. 앞으로 천천히. 오. 아, 이거 뭐, 할만하네. 재밌다. 생각보다. 못하겠다고 투덜댄 게 되게 멋있게지네. 그러니까. 너무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산수화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렇죠. 네. 여기가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이 네. 이 이름은 이제 죽순이 닮았다고 그래서 네. 옥순봉 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태계 이황은 언제나 이렇게 좀 근엄한 네. 성리학자처럼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예쁜 거 보면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시 쓰고 이렇게 미니멀리스트가 감성적인 나와요. 분이셨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여기 정말 절경이잖아요. 그래서 겸재정선이나 김홍두처럼 네. 그 조선 후기의 유명한 화가들이 와서 다 보고 그리고 옥순봉이 네. 이제 보통 이제 단양팔경으로 분류가 된대요. 네. 행정구역적으로는 제천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제천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죠. 와. 또 근데 사실- 이 노젓는 물소리에 이 옥순봉에 너무 좋네요. 아 진짜 신선 노래입니다. 신선 노래. 그러니까요. 어쨌건 바나나를 잘 골랐다. 우리 선생님 모시고 여기 오는 것보단 212만 오는 게 훨씬 좋다. 솔직한 마음이다. 나 잘하고 있겠지? 뭐 하시고 계실까요?
아니, 물고기 마크가 이거 보러 오라고 그런 거 아닌가? 물고기 마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장님이신가 보다. 네, 고기나 끌어 가세요. 그럼 저 좀 타봐도 돼요? 고맙습니다. 으짜! 아이고. 여기 앉을까요? 깨끗한데. 이런 밴 또 처음 타봐요, 선장님. 이게 납작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여기 물고기 잡혀요? 우리가 과거에는 엄청 많았지요. 요새는 뭐 많이 잡혀요? 요즘에는 쏘가리하고 장어, 잡는 게 우와! 쏘가리. 쏘가리가 물이 맑아야 잡히는데. 우리 쏘가리가 일급수에만 산다 해가지고. 네. 이야, 그럼 여기 물이 굉장히 맑다는 얘기네요, 선장님. 오, 너무 아름다워요. 풍경이 정말 너무 예술이에요. 선장님 제천분이세요? 그렇죠. 여기 저희가 여기 토방이니까. 그럼 제천 어디세요, 고향이?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여기요. 요 지금 물속에 요 뭐 하나 떠 있잖아요, 국교. 네, 여기 요거. 요 있는 데가 우리 집터 있었어요. 여기가. 올 예정 지역은 어느 선이 되겠습니까? 건너편에 저기 보이는 지단한 산의 제일 높은 고치가 약 4m 남고 그 밑으로다가 전부 수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몰 당시 기억나세요? 댐 막는 달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군대에 갔어요. 아,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딱 나오니까 네. 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다니던 길을 생각하고 한번 그 길로 갔다가 헤맨 적도 있고. 이 동네는 하도 그 소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네. 목욕하는 그 연령대가 다 틀려. 어머. 그럼 옛날 이렇게 공중 목욕탕처럼? 그렇지, 연령대가 네. 다 틀려가지고 네. 이제 초등학생들이 목욕하는 데가 있고 네. 저기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는 데가 있고 나이. 내가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부녀자들 그 목욕하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그게 이산이에요, 이산. 이산에 살살 기어가지고 가서 그 내려다보던 게 에이, 선장님. 지금도 진짜 개구쟁이셨네. 엄청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요게 화장을 할 때 부모 그 산소 그 유골을 빼내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불을 붙일 때 귀신 나가라고 어명이요 이러면서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아니라 나라에서 시킨 거니까. 그장이면은 괘씸한 놈이지. 부모님이 나라에서 그렇지. 어명입니다 하고. 괘씸한 놈이지만은 어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뜻으로 불을 붙이면서 어명이요 이러거든요. 어명이요. 또 안타까운 얘기는 안타까운 얘기네요. 물에 잠기긴 했지만 여기를 못 떠나시고 이 위에서 고기 낚으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은 뭔가 이 마을을 떠나기 싫은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울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진짜 너무 그리워 이래. 저 왔어요. 오셨어요. 왜 이렇게 쌩쌩하세요? 저는 수몰민 만나봤어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정한 거예요. 여기는 뭔데요? 수몰 이제 작업이 진행될 때 네. 사실 문화재라든지 여러 보존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야 돼서 거기에 있던 것들? 우와. 여기 진짜 아기자기하게 예쁘다. 예쁘다.
뭐가 많아. 뭐 옛날 집들도 있고. 와, 이 전경 봐요, 전경. 와, 이거 대박이다. 고택이라고 그러나? 약간 드라마. 세트장 맞아, 같기도 맞아, 하고. 맞아. 꽃잎이 떨어지니까 너무 예쁘다. 아까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거야? 뭐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안 되겠다. 사랑이 이미 뭐 나는 뭐. 대박이네. 와, 선배님 지금 뒤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 오. 똑같이 해볼까? 왜 그렇게 비웃는 거야, 피디님은? 내가 뭐 어때서? 웃어봐, 웃어봐. 너무 예쁘다. 저 멀리까지 벚꽃길이에요. 진짜 예쁘다. 제천이 어땠어요, 이혜 씨? 저는 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곳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역사 얘기 들으면서 자연 보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간만에 여행다운 여행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천 의병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되게 소중한 이야기인데 시민들한테 많이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나누게 돼서 보람도 있고 잘 왔다. 나는 제천이 한마디로 희생인 것 같아요. 희생. 왜냐면 고향을 희생해서 물에 잠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서 먹고 살게 해줬고 그다음에 목숨을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의병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땅이 모든 걸 희생해서 좋은 약초를 내서 사람들을 또 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생이 강한 곳이 제천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곳이 아닌가. 다음에 제천에 오면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요번 나의 아주 사적인 제천은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일 씨, 여행 친구로 너무 좋은데 우리 또 만나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갑시다. 네, 불러주세요. 약속. 자,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치가 좋을 수가 있어. 일찍 나오셨다가 줄 서서 먹을 수 같은데. 새로 가는 산을 양평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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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무슨 묘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집. 제가 그랬잖아요. 소나기 온다고. 그죠? 도망만 가봐봐요. 셀동별. 진짜 이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